표준 문제 6번 봅시다. 자,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얘가 될 때, 자, 이것이 될 때 그랬어요. 자, 1차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주어진 식을, 여기 지금 x, 1차 부등식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고 했죠. 뭐보다 크다 또는 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요? 수직선에 그려서 겹친 부분을 찾는다 이런 얘기였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중요한 스토리를 기억해야지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럼 봅시다. 풀이를. 자, 어떻게 풉니까? 먼저 정리를 해봅니다. 1차 부등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3x, 이 양을 해서 마이너스 2x인데요. 자, 이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2a 더하기 4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눕니다. 양변을, 자, 이거는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x가 됐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자,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1a 마이너스 2로 나누어서 마이너스 2가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식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넘어가면 10이고 2로 나누어서 5가 됐네요. 자, 이 부등식의 해가 얘가 될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리한 이 식이, 이 두 식의, 이 녀석의 해가 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부등호에 요건 팁인데요. 크다인데 여기는 지금 크다이면은 얘가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줘야 될 거고, 얘는 작거나 같다인데 얘는 5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겹친 부분이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빼기 3에서 b가. 그러면 여기 빼기 a 빼기 2라는 숫자가 뭐가 돼야 돼요? 빼기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라는 숫자가 b가 되겠죠. b가 5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요와 같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이요. 이렇게 있는데 절대값이 두 개 있는 부등식. 자, 절대값이 두 개 있는 1차 부등식은 이건 꼭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얘를 0으로 해주는 숫자 3, 그리고 얘를 0으로 해주는 숫자 마이너스 5, 얘를 기준으로 세 개의 영역을 나눕니다. 자, 영역을 나눌 때는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맨 위쪽에는 는을 넣고 이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왼쪽에 는을 넣고 오른쪽에 는을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는을 안 넣은 아래쪽.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풀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개의 영역을 나누었는데요. 자, 여기 맨 먼저 요걸 먼저 사용했네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것은 x 빼기 3 그러면 절대값을 없애면 x 빼기 3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절대값을 없애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씁니까? 우리가 절대값 x가 5라고 했을 때 이 x값이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그대로 예일 수도 있고 요처럼 5일 수도 있고 이 값이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은 마이너스 5라는 숫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음수일 때는 여기가 음수일 때 우리가 x가 3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음수여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3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양수여서 안 붙이죠. 자,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 봤고요. 자, 마이너스 3, 5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7 이런 거 10 이런 거 넣으면 얘가 음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2에 괄호를 칠 때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근데 안에다 붙여줘도 돼요. 안에다 붙여서 이렇게 바꿔버려도 됩니다. 자, 얘도 음수니까요.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자, 절대값이 헷갈리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대값은 괄호로 고친다. 괄호로 고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괄호로 이렇게 고친다. 이렇게 해서 괄호로 고치는데 그대로 쓸 때가 있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바꿀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답이 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이 세 개의 조건을 나누어서 문제를 풀 때는 이 조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답으로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절대값을 고칠 때 이걸 절대값을 지울 때 마이너스 5보다 작다를 전제로 해서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푼 답이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거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하고 얘를 항상 뭐를 해야 되냐면 교집합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0은 마이너스 3. 얼마죠?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얘이고요. 마이너스 3.5, 3분의 10은 여기인데, 자, 우리는 3분의 5보다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거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요거 크다네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죠. 크다니까요. 그러면 요 안에 답이 없죠. 얘 이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3분의 10보다 크다니까요. 그래서 해가 없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마이너스 5에서 3 사이일 때는 자, 여기도 이 값이 요 사이의 숫자를 여기다 넣으면 얘가 양인지 음인지 봅니다. 사이의 숫자 0을 넣어 봅시다. 즉 마이너스 5와 3 안에 들어있는 숫자 0을 여기다 넣어보면 얘는 음수이고 얘는 양수죠. 그러면 저것은 괄호로 고칠 때 여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요거는 그냥 x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보면, 자, 식이, 정리해보면은 요 식의 정리가 요게 나올 거예요. 본인이 해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요 범위 안에서 구하는 거니까 얘와 별표 친 두 놈을, 자, 이거 세 개의 조건을 붙여서 문제 푸는 룰이에요. 자, 이거를 겹친 부분을 찾습니다. 마이너스 5와 3,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는 왜냐면 요 범위 안에서 까만 색깔 범위 안에서 구하려고 했는데 풀어본 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까만 색깔 부분을 전제로 풀었는데 답이 0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까만 거 안에서 답은 0에서 5 사이만 사용해야 되겠구나. 0에서 3 사이만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답이 나오겠죠. 이게 답입니다. 얘가 답. 자, 그 다음에는 요 부분이죠.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게 다 양수예요. 그러면 요 절대값이 있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요 절대값이 있는 식은 2에 그냥 x 빼기 3 절대값을 없애면서 그냥 괄호라고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이게 수학이 자기가 잘 이해되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요 놈을 정리하면 얘가 됐어요.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얘와 얘의 겹친 부분이 답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두 개를 그려보면은 자, 저 조건은 빨간 부분이 조건으로 표시해 볼까요? 3보다 크다인데 풀어서 나온 거는 4보다 작은 쪽만 난 쓰겠어 그랬어요. 정답으로. 그러면 우리는 3보다 큰 쪽 안에서 4보다 작은 것만 쓴다고 하니까 요 저것만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조건을 붙이고 이 세 개 이거 문제 풀 때 조건을 붙여서 답을 구합니다. 구한 답과 얘의 겹친 부분을 해서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고 얘가 또 답이 나왔죠. 자, 최종적으로 나온 답이 보면은 최종적으로 답으로 나온 게 이 두 개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그러면 얘도 답이고 얘도 답입니다. 둘 다 답이에요. 그래서 0에서 3까지 3보다 작다이고 3이 들어가고 4까지니까 결국은 0에서 4까지가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0에서 5까지 4까지니까 5개가 되네요. 정수가. 8번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 얘의 해가 이것일 때, 자, 그래서 A, B의 값은, 자, 여기는 A, B가 숫자가 없기 때문에 얘로 문제를 갈 수가 없어요. 풀이를. 자, 수학문제 풀이는 주어진 조건에서 문제의 조건에 답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게 있지만 답을 알려줬을 때는 답을 통해서 반대로 문제의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문제예요. 자, 답이 그러면 얘와 같이 답이 나오려면 식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x 플러스 1에 x 빼기 4의 답이 이렇게 0보다 작다 이 모양이면 답이 되죠. 물론 이 앞에 어떤 숫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자, 얘를 전개를 합니다. 얘를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4. 그래서 a, b는 얘가 a이고 얘가 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숫자를 여기다가 갖다 넣습니다. 얘가 a이고 b니까요. 여기 두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b에 빼기 4를 넣고요. a에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자, 요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시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암산으로 좀 빨리 하다가 부호를 틀리거든요. 그럼 얘는 빼기 4x 이렇게. 여기 빼기 빼기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식이.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다시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고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되겠죠. 자, 이거 잠깐 볼까요? 여기는 1이고요. 1에 는을 쓰고요. 4에 자, 이거 외워서 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잊어버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을 나눈 다음 안쪽이 답이거나 바깥쪽이 답인데요. 숫자 하나를 아무거나 정해서 넣어 봅니다. 여기 5라는 숫자 넣어 볼까요? 5 넣었더니 뭡니까? 5 넣었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답이죠.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색깔을 꼭 칠해줘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거를 해줘야만이 돼요. 꼭.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술형 9번이죠.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자, 이것도 주어진 식이 요거의 해가 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fx가 어떤 모양일 때 얘가 답이 되죠. 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는 자, 주어진 2차식도 0보다 작다 모양입니다. 얘가 이렇게 돼서요.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얘를 fx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요 앞에 숫자가 얘가 fx가 x제곱의 개수가 뭔지를 몰라서 이렇게 달아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fx라고 본다 이런 얘기야. 자, 요걸 fx라고 본 다음에 요 내용을 하면 되겠죠. 요 내용을.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자, 이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함수 이렇게 풀이를 했죠. 함수 fx를 이렇게 정하고 그럼 f의 x-2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되겠죠. 요 x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가 x-2가 2x-3이 됐으니까 여기도 2x-3이 되고 여기도 2x-3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집어넣어서 정리한 게 이 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죠. 크다이면은요, 우리가 보통 친구들이 외우죠. 그렇죠? 양쪽에 숫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바깥쪽이다.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2분의 1, 이 작은 수는 작다 이고요. 이게 작다죠. 이건 크다. 그렇죠? 2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로 이걸 생각을 못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게 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f의 x는 우리가 5x다 라고 하면 f의 x-3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f의 x는 5x다 그랬을 때 f3은 뭐냐라고 하면 5 곱하기 3이라고 쓰죠. 여기 x가 3이면 여기도 3이다.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f의 3x 플러스 2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3x 플러스 2이면 여기도 똑같이 3x 플러스 2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은, 자, 원래 함수와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함수 얘기하면 길어지고요. 그냥 요 문제만 쉽게 푸는 방법만 이해를 합시다. 2차 부등식은요, 우리가 풀면 인수분해라는 걸 해서 우리가 해를 구해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뭐를 하죠? 근의 공식을 해서, 근의 공식으로도 근이 나오죠. 뭐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루트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3 마이너스 루트 5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 x분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의 공식으로 해서 인수분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근의 공식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근이 허근이 나왔어요. 2분의 3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5 이렇게. 요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허수가 나왔다 이런 얘기야. 허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이 없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2차식은 실수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얘는 허근이니까 이게 부등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부등식 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2차 부등식의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판별식 D를 썼을 때 허근을 갖는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통째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자, 가운데가 짝수일 때는요, 꼭 4가 나타나요. 얘를 제곱하면 얘가 4가 되죠. 그래서 4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약분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양변을 다 4로 나누면. 그런 다음 얘와 얘를 전개해서 하면은 이와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뭐라고요? 자, 여기서 최대값, A의 정수 A의 최대값이죠. 최대값은 7보다 작다니까 A는 6이 되겠네요. 그렇죠? A는 6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작다를 써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요.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거의 정수인 해가 한 개뿐이다. 해를 구했는데, 자, 그러면 얘를 일단은 해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해를 구해야 되는데 해를 구하려면 얘를 뭐 합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요거 해 구하기를 가야 되죠. 이건 이 문제를 딱 보고 난 안 풀어봤는데 이런 거 모르는데 라고 하지 말고 자신이 아는 걸 하세요. 인수분해 할 수 있는지 보고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얘 인수분해 하면 얘가 돼서 해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문자가 있는 애도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얘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요거 a하고 1 x 그래서 요 마이너스 붙여주면 요게 마이너스 x이고요. ax이고 마이너스 x잖아요.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12, 13번은 12, 13, 14는 문제가 좀 어렵게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 수준에는 이건 어렵다. 그럼 버리세요. 어차피 자기 수준에 해결 못하는 문제를 너무 붙들고 있어서 하지 마시고요. 근데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몇 번 더 공부하세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자, 일단은 부등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였죠? 앞에 1번 이렇게 해서 식 하나 쓴다.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뒤에 두 개 해서 식 하나 쓴다죠. 그리고 연립부등식을 푼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면은 자, 여기를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거 두 개 한 거를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서. 그럼 뭐였죠? 이걸 왼 좌변으로 이항해서 2차 부등식이 이걸 다 이항해서 정리한 이 식이 허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반변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여기는 왜냐면 여기는 는이 없는데요. 여기는 그 다음에 거엔 는이 있어요. 는이 있으니까 여기 판별식에도 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판별식을 쓰면 정답 최종 정답은 얘와 얘가 동시에 지켜져야 되니까 두 녀석이 동시에 지켜져야 되니까 얘와 얘를 수직선에 그려서 교집합 부분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이해된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다시 풀어보세요. 자, 13번 문제 봅시다. 13번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을 텐데, 중학교 1학년 때요,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있어요. 부등식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봅시다. 식 세우기만 하면은 여러분도 누구나 풀 수 있어요. 자, 포인트는요. 자, 봅시다. 한 명이 4명씩 배정을 하면 한 방에 4명씩 들어가면 8명이 남고 한 방에 6명씩 배정을 하면 2개의 방이 남는다예요. 그래서 방의 개수를 구하여야 하는데 방의 개수를 x개라고 합니다. x가라고 하고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봅시다.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면 그러면 한 방에 4명씩 들어가면 사람이 4x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8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더하기 8 이게 실제 사람 수죠. 요거 문장에 해당하는 사람 수예요. 자, 이 문장에 해당하는 사람 수예요. 얘가. 그러면 한 방에 6명씩 배정하면 2개의 방이 남는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문장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어떤 포인트가 있냐? 방이 한 방에 6명씩 배정을 하면 2개의 방이 남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방 2개가 비었어요. 그런데 한 방에 6명씩 배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 문장에서는 마지막 방에 들어간 애가 6명이 다 찾는지 안 찾는지를 몰라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의자에 사람 앉히는 문제 있었죠. 그 문제하고 같은 거예요. 자, 얘가 있는데 자, 마지막 방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를 모르면 이렇게 씁니다. 자, 요거는 이거는 전체 학생 수가 맞죠. 4x 더하기 8이 얘가 변동이 없는데 마지막 방에 따라서 즉 마지막 방에 2개의 방에 다 비어 있고요. 자, 2개의 방이 비어 있는데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명이 남고 한 방에 4명씩 들어가면 8명이 학생이 남는데요. 그리고 6명씩 들어가면은 2개의 방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방의 개수를 구하여라. 방의 x개라고 하면은요. 자, 요 문장을 가지고 식을 세우면 4x 플러스 8이 전체 학생 수겠죠. 한 방에
4명씩 들어가면 방이 x개이면 4x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8이 되겠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만 기억하세요. 지금 설명하는 거. 한 방에 6명씩 배정되면 2개의 방이 남는다. 자,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2개의 방이 남았는데 학생들이 6명씩 순차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방 안에 순차적으로 들어갔을 때 두 개의 방에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여긴 비었어요. 근데 마지막 방에 6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모르죠. 이렇게 가면 여기에 1명에서부터 6명까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방에는. 여기는 비어 있는데 여기는. 자, 그래서 요게 문제를 세우는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세우느냐? 요렇게 세웁니다. 자, 방 하나를 더 뺍니다. 이 방까지 문제를 해서 빼서 방 3개를 빼버려요. 즉 6명씩 들어간 방을 총 꽉 채워진 6명씩 들어간 방은 이렇게 6의 x-3 방의 개수가 x-3이니까요. 이렇게 써야겠죠. 그리고 요 마지막 방에 1명이 들어간 거 수도 있고 몇 명이 들어갔을 수도 있나요? 6명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는을 채워주면 되겠네요. 요렇게 식을 세웁니다. 이렇게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다 교과서의 풀이를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식을 세웁니다. 이거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해서 1번씩, 이렇게 해서 1번씩, 뒤에 거 해서 2번씩 해서 연립 부등식으로 해를 구하면 되겠죠. 자, 요거 두 번째 거 요거 식 세우는 룰만 잘 아시면 여러분도 다 풀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해됐으면은 2번 정도 다시 연습을 하세요. 14번 문제는 교과서 답지에 있는 답하고 좀 다르게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요 숫자를 통해서 얘의 해가 얘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해를 먼저 표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3에는 는이 있네요. 마이너스 3에서 1이고요. 그 다음 해가 3에서 4입니다. 그렇죠? 4에 는이 들어있고요. 자, 그런데 이 해라는 것은 이것의 위에 것을 부등식을 그리고 아래 걸 그려서 겹친 부분이죠. 자, 그럼 위에 거 인수분해 해보면요. 해가 이렇게 어떻게 x는 a에서 이렇게 b 이렇게 나옵니다. a에서 c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써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얘가 는이 있죠. 부등식에 요게 그러면 이거의 해가 여기에 있는 요 녀석에서 여기 는이 있는 게 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요 녀석이 빨간 선이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빨간 선이 얘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밑에 거의 해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크다니까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숫자들이 바로 요 식을 인수분해한 거의 근이 되겠죠. 자, 그래서 풀이를 보면은 자, 풀이를 봐봅시다. 풀이를 보면은 여기서 요 숫자에 마이너스 b.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요거 여기 값이 a가 되나요? a가 되겠죠. a가 되고 요 값이 뭐가 돼요? c가 되겠죠. 여기 4가. 그 다음 요 숫자 여기에 크다에서 나와 있는 요 마이너스 b가 바로 요 숫자가 됩니다. 마이너스 b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a, b, c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a, b, c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는과 이게 크다와 작다 요거 해를 통해서 요렇게 그림 하나만 그려놓고 A, B, C를 바로 요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5번 문제예요. 문장만 엄청 길고 복잡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 A, B의 가로 길이는 같고 그러면 가로를 X라고 놉니다. 근데 세로의 길이는 30만큼 길고 그러면 X 플러스 30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넓이 문제인데 얘랑 곱하면은 넓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세로의 길이는 가로 길이보다 20 짧다. 그러면 아까 가로를 X라고 같아서 X라고 놨으니까 세로의 길이는 X-20이겠죠. 그러면 이것도 X랑 가로가 X였으니까 둘이 곱한 게 넓이가 되겠네요. 그럼 얘 넓이가 얘 350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X랑 얘랑 곱한 게 뭡니까? 54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우면 끝이에요. 즉 연립부등식이 되는 거죠. 연립부등식. 자, 그래서 세운 식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녀석이 있는데 한 녀석은 X, 다른 녀석도 보면은 얘도 가로는 X, 그 다음에 세로는 하나는 X 더하기 30, 세로는 하나는 X-20. 근데 얘랑 곱한 거 넓이가 350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 넓이는 요게 얘죠. 얘가 얘고 얘가 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얘죠. 이렇게 해서 54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각각의 답을 구한 다음 연립부등식으로 겹친 부분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발전 문제가 더 오히려 쉬웠네요.